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칼럼을 시작하기 전에 윤칼세 TV 자랑 좀 잠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윤칼세 TV의 자랑이 두 가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완벽하게 1인 매체이다. 혼자 하는 매체이다 이거죠. 지금 유튜브 방송이 2,000개, 3,000개 이렇게 된다고 그러죠. 윤칼세 TV는 오로지 논평 하나만 갖고서 윤창중 혼자 이끌어가는 TV가 아니겠습니까? 저 혼자 칼럼을 기획해서 그 칼럼을 쓰고 그 칼럼을 대본으로 삼아 가지고 방송을 저 혼자 녹화해서 그 녹화한 것을 제가 편집을 해서 또 여러 가지 파워포인트라든가 그 디자인 같은 것도 저 혼자 완전히 혼자 하는데 물론 정 PD라는 분이 윤칼세 TV가 작년 1월 16일 개국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주 지속적으로 참 지극정성으로 도와주시고 계시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 혼자 이끌어가고 있는 완벽한 1인 매체, 영어로 말하면 원 퍼슨 미디어죠. 미디어의 성공적인 모델로 한번 정착을 시키고 싶은 그러한 욕심입니다. 저 혼자 기획해서 혼자 칼럼을 쓰고 그 칼럼을 인터넷 윤창중 칼럼 세상에 올리고 또 그것을 대본으로 녹화해서 올리는 그러한 멀티 유스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 나중에 그 글을 모아서 또 다시 또 책으로 묶는 이런 것을 지금 국내에서 대한민국의 언론사상 처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뜨거운 관심으로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칼럼도 아주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계시고 또 윤칼세 TV도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혼자 하는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고 또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에서 만들어온 지금까지 그 4권의 책도 정말 절찬리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 주십니다. 두 번째 자랑은 역시 대한민국 보수 우파 태극기 시민 국가 중심 세력 건국에서부터 산업화 민주화 오늘에 이르는 그러한 대한민국 현대사를 아우르는 사상의 거처, 사상적, 정신적, 이념적 이 거처. 거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의 그 사유 체계를 한번 점검해보고 비교해보고 또 때로는 이 자극을 받고 각성을 받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사상의 거처라 할 수 있죠. 이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작년 1월 16일부터 참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여러분이 시청해 주시는 그날까지
윤창중 칼럼세상 윤칼세 TV는 정말 혼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윤창중 칼럼세상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인터넷을 딱 켰을 때 툭 하고 튀어나오는 그 뉴스, 그걸 보면서 이게 가슴이 철렁철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북한 김정은을 아주 냉철하게 분석한 거죠. 진단하고 비판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김정은의 실체를 그대로 대한민국과 이 서방 세계에 소개한 그러한 책을 냈다고 해가지고 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눈에 가시가 된, 그 뭐 가시가 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태영호 전 이 주영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그 태영호 공사가 이 대한민국에 탈북해서 다녔던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이 자문위원으로 지내면서 참 연구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뭐 이러면서 참 그야말로 목에 풀칠을 했죠. 그 부인하고 아들 둘하고 또 자신 4명이 이제 탈북을 했는데, 그 탈북한 게 2016년 작년 재작년 8월 17일입니다. 아직 2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2016년 8월 17일부터 그해 12월까지 국정원 조사를 받고 작년 1월부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으로 근무를 한 거죠. 근무를 하면서 월급을 받고 그 월급으로 참 먹고 살아왔는데 어제 갑자기 사퇴하겠다, 그만두겠다, 이런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근데 그 연구원 측,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라는 그 연구원 주장은 100% 자발적인 사의 표명이다. 완전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정권 바뀌면 이런 것부터 정말 완전히 정말 샅샅이 뒤져야 돼, 이러건. 어떻게 국가정보원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냐 이거죠. 갑자기 왜 그만두자 이거 왜. 그 태영호 공사도 뭐라고 했느냐.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책을 쓴 것과 관련한 압박 때문에 사퇴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다. 그런 게 왜 없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14일입니다. 지난 14일. 한 열흘 됐어요. 열흘 만에 태영호 공사의 목이 날아간 겁니다.
이게 당신네들이 말하는 나라야, 이게? 이게 나라야, 이게? 이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당신네들이 그토록 흠모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나 있을 법한 나라, 일이지. 어떻게 이게 과연 이게 무슨 나라냐, 이게. 응? 이게, 이 말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가 하면은, 태영호 공사가 쓴 그 책의 그 바로 그 앞에입니다. 첫 장 제목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이에요. 이렇게 글로 시작돼요. 대한민국에 와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지금 아내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야 되는데 그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면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 과정이 상세하게 여기에 좀 들어있어요. 국정원으로부터 6개월 동안 그 조사를 받는 동안에 악몽을 꿨다는 거죠. 악몽을.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데 영국에서 탈북을 하기 전에 인터넷을 몰래 뒤져가지고 과연 대한민국으로 탈북을 하면 가서 무엇을 먹고 살 건가. 그래서 준비한 게 뭐냐면 빵집이었다는 거야. 빵집.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산 제빵이죠. 이 제빵책을 상당히 많이 모아서 서울에 가져왔는데 국정원 직원이 그러더란 거예요. 서울에 지금 빵집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빵집에서 지금 먹고 살려고 그러냐. 그거 하면 망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미국에 이민 간 한국 사람처럼 무슨 편의점이나 구멍가게 말하는 거죠. 구멍가게나 아니면은 세탁소를 하자. 세탁소 물정도 모르는 사람이 세탁소나 편의점 슈퍼 구멍가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이 양반은 한번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최고 엘리트 외교관이죠. 황장엽 선생 이후에 가장 높은 고위직의 전문 외교관이죠. 공사면은. 아니 대한민국에서 외교부 공사가 만약에 북한으로 월북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국가의 모든 정보를 사실상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외교관 그것도 공사 자리에 있을 정도면 대한민국이 무슨 외교부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각 부처 행정부 돌아가는 거 완전히 꿰고 앉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엄청난 거물이 지금 대한민국에 2016년 8월 17일 날 대한민국으로 망명을 해온 거예요. 자, 이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양반이 과연 무엇을 해먹을 것인가 참 그야말로 악몽까지 꾸던 차에 국정원에서 이 자리를 주었다는 거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회. 거기에 지금 방금 나온 책에 써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다행히도 또한 고맙게도 한국 정부는 내게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라는 과분한 직책을 주었다. 그냥 팔짝팔짝 뛸 정도로 참 이 고맙게 생각한 그 자리를 지금 태영호 공사가 그만두고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자, 뭘 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블로그도 열심히 하고, 블로그를 해서 어떻게 블로그 하면 10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윤창중 칼럼수당 그 칼럼 올리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들어와서 본다고 해가지고 그게 수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수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그걸 이 양반이 모를 리도 없죠. 그리고 이 양반이 국정원을 받은 게 정착금 700만 원하고
주거지원금이 1,300만 원이에요. 이거 한 사람당이죠. 정착금 700만 원. 그러니까 네 가족이니까 아마 4, 7, 28, 2,800만 원에다가 1,300만 원 주거지원금 뭐 네 사람 4, 34, 5,200만 원. 뭐 한 7, 8천만 원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이 돈 갖고 뭘 어떻게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목을 문재인 정권이 친 거죠. 책 낸다고 국회에서 심재철 국회 부의장 뭐 몇몇 주선으로 그 기자회견을 했고, 그 14일인데 그 다음 날 16일 새벽 3시에 김정은이가 교시를 내자. 교시. 김정은이가 그 조선중앙방송 보도라고 해가지고 교시를 내렸어요. 뭐라고 했느냐. 천하의 인간 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서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판문점 선언을 비방 중상하는 노름도 버젓이 감행하게 방치해 놓고 있다. 누가? 남조선 당국이. 그 지령을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이 실천에 옮긴 거죠. 실천에. 이런 조선중앙방송 보도문을 들고 김정은의 교시도 교시를 들고 어디를 갔느냐.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자, 북한의 입장이 이런 것이니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다가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완전히 혼자 일방 혼자 원맨쇼 35분 동안 기자들하고 주고받으면서 나중에 뭐라고 이거 통역도 하지 마라. 이러한 수모까지 당하면서 그러다가 이제는 김정은의 실체를 명확히, 정체를 명확히, 김정은은 어떤 인간이냐? 성격이 대단히 급하고 즉흥적이며 거칠다. 이건 완전히 인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북한은 비핵화로 포장한다. 비핵화를 하겠다고 겉으로만 헛소리하는 핵 보유국이 되어야 한다. 완전 전곡을 찌른 거죠. 제가 그 기자회견을 보고서 야, 이거 정말 태영호 공사에 엄청나게 어려운 그 시절, 그 시련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했는데 그 걱정이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정말 이게 뭐 이런 나라가 있냐. 이런 나라가. 지금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말이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그 술책의 이 경계심을 표하는 그런 발언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근데 대한민국 여당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 야당은 그렇다 하더라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완전 뭐냐? 김정은 나팔수죠. 김정은 대변인. 태영호 공사가 이렇게 김정은의 그 정체와 김정은의 노림수에 대해서 아주 더도 덜도 아니게 적나라하게 그대로 자로 잰 듯이 지적을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김정은 나팔수들이 벌떼처럼 태공사를 공격해 나왔어요. 민주당 수석대변이라는 그 박범계라는 사람이 있죠. 뭐라고 했느냐. 태영호 전 공사의 근거 없는 발언이 판문점 선언 이후 조성된 남북 간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게 뭐냐? 16일 새벽 김정은이가
인간 쓰레기라고 태영호를 조지니까 그러면서 남북 최고위급 회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 수석 대변인 박범계가 공식 브리핑에서 태영호 공사를 태영호 공사가 남북 간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란. 또 뭔 얘기냐면 북한 핵심 지도부와 거리가 멀었대요. 태전 공사가 어떤 근거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는 것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완전 거꾸로 말해. 네가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를 해. 그런 자리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면 박범계 의원한테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은 뭘 알아가지고 지금 이런 논평을 하는 거야, 정말? 당신보다야 태영호 공사가 그야말로 훤히 알잖아요. 훤히 알아. 그 태영호 공사가 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오. 이게 소설인지 당신이 그 무슨 법률과 율사 변호사라 하면서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씨부렁거리는 죄송합니다. 그 떠들어대는 그러한 소설인지 정말 단 토시 하나도 그야말로 소홀하지 않게 쓴 냉철한 그 증언 기록인지 말이에요. 한번 책을 읽어보고 그런 소리를 하시오. 책을 읽어보고 집권당의 수석 대변인이라면. 아이고 참 정말 이런 자들과 함께 정치를 논하면서 한다는 게 참 괴로워. 에? 아니 태영호 공사가 핵심 지도부와 거리가 멀었어? 이런 참 이야 이런 뒤집어 쓰우기. 하여튼 이런 뒤집어 씌우기에는 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이 좌익 세력들한테는요 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오. 거리가 가까운지 멀은지. 완전히 김정은을 옆에서 김정일을 옆에서 보고 쓴 글이야. 그게 기록입니다. 그게. 아 정말 화가 나가지고. 에? 민주당의 그 외교통일위원회 외통위 간사로 있는 김경엽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여러분. 이 김경엽이가 외통위에서 뭐라고 했느냐. 태전 공사가 기자회견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그랬어요. 이야, 이건 완전히 말이죠. 최고인민회의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원이야, 의원. 이건 무슨 북한 김정은 대변인이 아니라 완전 최고인민회의 의원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응?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위를 내질렀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마치 무슨 조선중앙통신이야, 이건. 입만 열면 당신들이 정권 잡았을 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하던 사람들이 아니 태영호라는 분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주민 등록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양반이 국회에서 이 양반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은 어느 기자가 오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이 문재인 통치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심재철 의원한테 얘기하게 해가지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자, 태영호 공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완전히 현혹이 돼가지고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가 73%, 74%가 되고 문재인 지지도가 84%, 85%가 된다고 떠들어대는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태영호가 왜 진실을 말하는 게 무슨 적대적인 행위를 했다? 응?
정부와 국회가 관리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냔 말이죠. 어떻게. 또 빠지지 않고 이럴 때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더불어민주당의 금배지가 있죠. 누구냐? 국회 부의장을 한 이석현 의원입니다. 이 양반은 명함에다가 남조선 국회의원 이석현이라고 찍어갖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남조선. 그래가지고 뭐 중국도 가고 뭐 북한도 가고 남조선 국회의원이라고 이 명함에 찍어갖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뭘 하겠느냐?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 차, 북한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상황입니까? 명색이 국회 부의장이라는 사람이 이 시국에 국회에 불러서 이런 걸 해야 하느냐? 차, 이건 뭐 완전히 이건 북한의 종속 국가예요. 중국의 식민지고. 대한민국 지금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은 북한의 종속 국가이고 중국의 식민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미국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 동맹 관계를 깨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문정인 얘기대로. 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존재하지 않으면 지금 문재인 정권 1년 뭐 지금 한 이제 됐는데 1년 한 열흘쯤 됐죠. 1년 이제 14일 됐네. 출범한 지. 아마 완전히 공산화 됐을 겁니다. 지금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또 계속 미국과의 소통이 되면서 어쩌니 하는 이런 관계가 한미 동맹 관계가 유지가 되니까 그렇지 이런 무슨 김경엽이라든가 명색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예요. 민주당. 이 김경엽의 그 이력 어디를 봐도 이 사람이 지금 외교나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 완전 무자격자예요. 내가 보면은. 이석현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양반 서울부터 졸업해가지고 동교동 옛날 김대중 그 동교동 그 완전히 막내지 막내. 그때부터 내가 이 양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무슨 아니 외교 통일 문제를 언제 공부했다는 얘기야? 언제 공부했다는 얘기야? 이 양반이.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제가 칼럼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태영호 공사가 완전히 김영삼 정권 말기에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으로 망명했다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정말 비참한 세월을 보내다가 네? 비참한 세월을 보내다가 그 2010년이죠. 2010년 10월 11일 그 이명박 정권 때죠. 서울 논현동 그 국가정보원 안가에서 그 화장실 욕조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이 양반이 망명을 해가지고 너무나 국정원이 사실상 감금, 가택연금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나와가지고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설파를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 참 수많은 그 초청 강연이 있었는데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참 한 서너 권의 책을 내는 것밖에 없었어요. 서너 권의 책. 나는 이 태영호 공사가 제2의 황장엽 선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참 너무 걱정스러워가지고 참 여러분들에게 이걸 제가 공론의 장에 올리는 겁니다. 첫째, 앞으로 태영호 공사는 무엇으로 먹고 사느냐 이거예요. 무엇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아와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활동해야 될 사람이 당장 앞으로 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지금. 아내를 어떻게 부양할 것이며 자식들은 앞으로
어떻게 학교를 보낼 거냐. 누가 도와줄 거냐.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태영호 공사를 도와줘야 된다. 도와주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서 그야말로 연못구예요. 연못구. 이게 이 사람들 할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권력이라는 건 정말 냉혹한 겁니다. 이 양반이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의 탈북을 이제 한 건데 어느 누가 대한민국 국정원이 돌봐준다? 돌봐줄 리가 없죠. 돌봐줄 리가 없죠. 2016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중국 닝보의 유경식당 그 종업원들 13명, 그 지배인 포함한 13명이 탈북에, 이것도 기획 탈북이라고 좀 완전히 뒤집어 씌우고 있잖아요. 국정원에서 대북 정책 실장을 하셨던 김정봉 실장이 얼마 전에 종편에 나와가지고, 종편이 아니죠. 연합 뉴스 TV에 나와가지고 민변의 그 여변호사, 그러니까 탈북자, 기획 탈북이니까 북한으로 북송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TF팀의 여자 변호사하고 토론을 하는데 그 김정봉 전 이 국정원 기획실장이 참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냐. 그러니까 국정원의 기획 탈북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의사로 탈북한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가서 국경 넘어서 가라 이거예요. 참 그거 이상 더 정확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국정원이 지금 탈북자들이 쇄도하고 있는데 뭐가 숫자를 더 늘리려고 13명을 집단 탈북시키는데 그걸 기획하느냐 이거. 뭐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 김정봉 국정원 기획실장이 아니 그게 기획 탈북일 것 같으면 지금 북한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냥 지금 북한 가는 건 뭐 일도 아닙니다. 지금 비행기 타고 심양까지 가서 단둥에서 그냥 다리 하나만 넘으면 가는 거예요. 그냥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이 좌파들은 정말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 이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네? 대한민국 국정원이 재작년 그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뭐가 급해가지고 아니 탈북자를 집단 탈북을 시키면 그게 총선에 영향을 줍니까 지금? 그런 나라에 아직도 뭔가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하라 이거예요. 좀 당신네들은 말이야. 이 태영호라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통한 북한 전문가가 이제 완전히 대한민국의 그 각박한 세상에 나와서 앞으로 무엇을 먹으면서 가족을 부양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북한 사정을 대한민국과 서방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할 것인지, 그리고 김정은의 북한, 그 김정은의 암살 테러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이 가족들이, 태공사를 포함한 이 가족 전체가 안전하게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것인지,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문재인 정권한테 호소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해줄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제가 곰곰이 생각한 끝에 호소하려고 하는 것은 태영호 전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의 이 시련을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딱 한 명이다.
그건 누구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자유를 찾아서 북한을 탈출하는 그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또 대한민국과 서방세계로 망명하는 이들의 목숨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탈북자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정작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은 완전히 쳐다보도 않고 있다. 탈북자는 물론이고 천안함 폭침 유가족, 네? 뭐 서해 수호의 날에 중국 베트남 가보자. 베트남. 서해 수호의 날에 베트남 가자. 베트남. 참, 이런 대통령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살아간다는 것이 정신적으로 너무나 참 불행해요. 어떻게 보면 참 참 안쓰러워지만 저희들 스스로를 봐도, 국민들을 봐도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 복이 없는데 또 그것도 모르고서 무슨 뭐 문재인 잘한다고 뭐 80 몇 %를 뭐 지지한다는 둥, 김정은이가 뭐 73%가 호감도라는 둥, 이런 소리가 나오냐 이거예요. 이런 소리가. 만약에 태영호 공사를 이렇게 두면은 이게 김정일의 전 부인 그 성혜림의 조카 이한영 씨가 1982년 탈북해가지고 이 양반이 완전히 PD 이런 언론인 생활을 하다가 1997년에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지금 태영호 공사하고 김정일 로열 패밀리, 김정일 처조카 이한영의 숙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 책을 낸 그 해에 분당 자기 집 그 아파트 현관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안기부가 밝혀내지 못했어요. 못했는지 안 했는지 이건 완전히 그냥 미국에 빠졌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이한영 그 성혜림 조카를, 김정일의 처조카를 살해했을 가능성은 1%도 없는 거죠. 그랬다면은 대한민국 경찰이 잡았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서 살해됐기 때문에 잡지 못한 거죠. 그리고 2005년에 조지 W. 부시, 그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이 조선일보의 탈북자 출신 그 기자, 강철환 기자를 백악관에 초청해가지고 평양의 어항 북한 강제 수용소에서 보낸 10년이란 책, 그 책을 내가 읽어봤다. 정말 내가 그 책을 읽어보면서 그 뭉클한 감동으로 내가 전율한 사람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될 것을, 네? 미국 대통령, 미국 W. 부시 대통령이 지금 강철환 기자를 불러다가 이런 탈북자들에게 이런 위로와 이런 격려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서 탈북자들을 불러다가, 청와대에 불러다가 밥 한 끼라도 먹었는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런데 김정은은 고모부 장성택을 고사포로 살해하고 이복형 김정남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완전 백주의 국제공항에서 독살한 그러한 독재자입니다.
김정은이가 태영호 공사에게 어떤 짓을 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권에게 태영호 공사를 지켜주고 목숨을 지켜주고 먹고 살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해도 그것 또한 부질없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탄압뿐만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암살과 테러 위협에 시달리게 된 이 태영호 공사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표명해달라고 정중하게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소하려 합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그리고 미국의 주요 부처에서도 대한민국을 워치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윤칼세 칼럼과 윤칼세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꼭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의 문제를 미국 대통령에게 호소해야 하는 이 상황, 참 이렇게 비참한 심정일 때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